안녕하세요. 정쌤의 3분 과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절대 연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 절대 연령이란 암석의 생성 시기, 지질학적 현상의 발생 시기를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절대 연령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자연 상태에서 불안정하게 존재하는 원소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방사성 동위원소는 자연 상태에서 원자핵이 일정한 속도로 붕괴하여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안정한 원소로 변해가죠. 이때 붕괴하는 원래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모원소, 붕괴에 의해 새로 생성되는 원소를 자원소라고 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하면 모원소의 양은 감소하고 반대로 자원소는 증가하는데요. 자, 이때 방사성 동위원소가 처음 양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온도나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반감기를 이용하면 암석의 절대 연령을 측정할 수 있죠. 주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살펴보면 우라늄 238은 약 45억 년, 토륨 232는 약 140억 년, 탄소 14는 약 5700년 정도 됩니다. 암석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와 암석 속에 남아있는 모원소의 양을 이용하면 암석의 절대 연령을 구할 수 있죠. 암석의 종류에 따라 절대 연령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화성암의 경우에는 절대 연령을 통해 마그마에서 광물이 정출되어 화성암이 생성된 시기를 알 수 있으며, 변성암의 경우에는 절대 연령을 통해 고온에서 변성작용에 의해 재결정작용이 일어난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적암의 경우에는 여러 시기에 만들어진 퇴적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절대 연령을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여 절대 연령을 측정할 경우 암석 생성 당시에 모원소를 많이 가질수록 또는 자원소를 적게 포함할수록 절대 연령 측정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원소의 반감기가 너무 길어 붕괴한 양이 너무 적거나 반감기가 너무 짧아 대부분 붕괴된 경우에는 절대 연령을 측정하기가 어렵죠. 한편 오래된 지질시대의 절대 연령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반감기가 긴 우라늄, 토륨, 칼륨, 루비디움 등을 이용하고, 가까운 지질시대의 절대 연령을 측정할 경우에는 유기물 속에 들어있는 방사성 탄소를 주로 이용합니다. 방사성 탄소 C14는 반감기가 짧아서 가까운 지질 시대나 고고학 유물의 시기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죠. 방사성 동위원소인 탄소 14의 생성 과정을 살펴볼까요? 대기 중에 CO2를 이루고 있는 탄소는 대부분 C12로 존재하지만 극히 일부는 방사성 동위원소인 C14로도 존재합니다. 이 방사성 원소 C14는 대기 중에 있는 N14가 우주에서 오는 중성자와 충돌하여 생성되는데요. 이렇게 생성된 C14는 다시 붕괴하여 N14로 변하기 때문에 대기 중에 존재하는
C12와 C14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또 생물체는 과합성과 호흡을 하기 때문에 생물체 내에서는 C12와 C14의 비율이 대기에서의 비율과 같은 값을 가지게 되죠. 자, 그러나 죽은 생물체 내에는 탄소의 공급이 중단되고 생물체 속에서 C12는 붕괴하지 않지만 C14는 N14로 붕괴하므로 C12와 C14의 비율이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죽은 생물체 내의 C12와 C14의 비율과 대기 중의 C12와 C14의 비율을 비교하면 생물이 죽은 후 현재까지 경과한 시간, 즉 절대 연령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상으로 절대 연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상은 정쌤의 3분 과학이었습니다.